안녕하세요. 하트건입니다. 우리 집은 아이들이 학원에 안 가고 집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공부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까? 특히 책상 세팅을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 결과물을 오늘 소개할 건데, 제가 뭐 협찬을 받아서 지금 이 제품들을 새로 구매한 게 아니라 순수하게 내돈내산으로 구입해서 이 구성으로 아이들이 공부를 한 지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사용한 경험에 따른 장단점을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책상부터 보면 이 책상은 사실 식탁으로 많이 쓰이는 제품이에요. 이케아의 리사보라는 모델입니다. 저는 책상 세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상 위에 두는 물건을 최소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공부할 때 눈앞에 쓸데없는 물건들이 보이면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책상을 고를 때 이렇게 전면에 책이나 물건을 두도록 되어 있는 디자인은 처음부터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보로 고민했던 것이 이렇게 3면이 다 막혀 있는 독서실 책상이었어요. 공부할 때 집중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두 가지 이유에서 결국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기능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독서실 책상은 이렇게 책상 하나만 놓고 보면 정말 깔끔해 보이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후기나 사진을 보면 이 책상 위에 책, 공책, 필통 이렇게 여러 가지 물품들을 다 펼쳐 놓아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정돈되지 않은 상태로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심리적인 이유도 있어요. 독서실 책상에 앉으면 사방이 가로막힌 답답한 기분이 들어요. 만약에 아이가 중고등학생쯤 돼서 자기 스스로 단절된 공간을 갖고 싶다는 의지를 갖고 이 책상에 앉으면 그건 정말 좋겠죠. 하지만 과연 아직 초등학생밖에 안 된 내 아이가 자기가 고른 것도 아닌데 엄마가 삼면이 다 막힌 책상을 주고 공부하라고 하면 책상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즐거울 수 있을까요? 저라면 싫을 것 같았어요. 그러면 깔끔하면서도 답답하지 않고 물건들이 제자리에 놓일 수 있는 책상 구성이 뭘까 고민하다가 결정한 게 바로 이 리사보입니다. 이 리사보 책상의 장점은 크고 넓어요. 그래서 책상에 앉아보면 다른 물품들이 시야에 들어오지 않고 깔끔한 책상 면만 볼 수 있어서 공부에 집중이 잘 됩니다. 그리고 색감이 좋아요. 보통 아이들 책상 색깔이 아이보리나 흰색 계통이 많은데 사실 그런 책상들은 좀 차갑죠. 그리고 오래 보고 있으면 눈의 피로감도 꽤 있고요. 반면에 이 책상은 나무이기 때문에 따뜻하면서도 밝은 느낌을 줘요. 이 책상 앞에 앉으면 그 처음 순간에 이 밝고 따뜻한 나무결이 반겨주는 그 느낌. 그게 공부의 시작이 된다는 게 저는 좋았어요. 그리고 책상이 굉장히 튼튼합니다. 사실 이케아 브랜드 가구는 저렴한 대신에 내구성이 약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잘 골라야 되는데 이 제품은 그래도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이라서 굉장히 튼튼합니다. 반면에 단점을 보자면 식탁으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아이 책상으로 나온 제품들보다 자리를 많이 차지해요. 제가 찍은 사진에는 좀 작아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꽤 크고요. 이게 가로 140, 폭이 78cm인데 가로 길이는 별로 부담이 안 되는데 폭이 두꺼워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리사보 식탁을 사신 분들의 후기를 보면 제품에 따라서는 상판 나뭇결 중간에 너무 어두운 색이 섞여 있어서 마음에 안 들었다는 평들이 꽤 있어요. 제가 구입한 제품들은 그렇게 거슬릴 정도로 까맣지는 않았는데 색상에 민감하신 분들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의자를 볼까요? 사실 공부하는데 책상보다 더 중요한 게 의자잖아요. 제가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걸 검색해 보니까 서울대 의자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그거를 보고, 아니, 이거는 서울대에서 만든 것도 아닌데, 괜히 서울대 이미지 붙여서 마케팅하는 거 아니야? 바퀴도 두 개밖에 없고, 높이 조절도 안 되잖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사용 후기들을 보니까 바퀴가 두 개여서 오히려 좋다는 거예요. 애들이 의자 갖고 장난을 안 친대요. 그래서 그럼 괜찮겠다 싶어서 구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2년 넘게 사용하면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도 지켜보고 또 제가 거기에 앉아서 공부도 해봤는데 이 바퀴가 두 개밖에 없다는 게 공부에 정말 좋아요. 기능이 좋다는 말이 아니고 공부에 좋다는 뜻이에요. 제 의자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왼쪽 의자가 제가 서재에서 쓰고 있는 T50 모델이고 오른쪽이 우리 애들이 쓰는 소위 서울대 의자 아이블 모델인데 기능만 보면 제 의자가 훨씬 좋죠? 높낮이 조절도 되고 바퀴도 여러 개 달리고 목받침도 있잖아요.
T50이 가격도 30만 원대로 훨씬 비싸요. 다 좋은데 제 의자에 앉으면 엉덩이를 조금만 움직여도 의자도 같이 움직입니다. 좌우로 돌아가고 앞뒤로 움직이죠. 초등학생 애들 여기 앉혀보잖아요. 절대로 가만히 못 있어요. 공부하는 내내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반면에 아이들 의자에 앉으면 의자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차분하게 앉아서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엉덩이를 받쳐주는 쿠션도 좋고 메쉬 등받이도 허리를 잘 받쳐주기 때문에 한두 시간씩 앉아 있어도 편안하고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또 앞쪽 다리에는 바퀴가 있기 때문에 의자에 앉고 일어설 때 힘을 많이 주지 않아도 부드럽게 이동이 가능해요. 다만 가장 큰 단점은 높낮이 조절이 안 된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저희 둘째가 초등 2학년 때 이 리사보 책상에 이 아이블 의자를 세팅해서 앉아보니까 아이한테는 책상이 너무 높더라고요. 아이 다리가 짧아서 공중에 뜨는 거는 발 받침대를 둬서 해결할 수가 있었는데 팔을 책상 위에 올렸을 때 책상이 너무 높은 느낌, 그거는 해결하기가 좀 어렵죠. 지금 우리 집은 아이들 둘 다 초등 고학년이 되고 키가 커서 이제 괜찮아졌는데 자제분이 초등학생 저학년이라면 이런 불편함을 잘 생각해 보시고 나서 구입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스탠드를 볼게요. 그 전에 아이가 쓰던 스탠드는 이런 모양이었었는데 이게 귀엽고 이쁘기는 한데 아무래도 광량이 충분하지는 않아서 책을 비추는 부분 밖으로는 어둡게 음영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코스트코에 장 보러 갔는데 엄청 크고 길다란 스탠드가 있는 거예요. 인터넷 후기도 괜찮은 것 같아서 구입해 봤는데 아주 만족하면서 2년 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이 제품의 장점은 명확해요. 폭이 80cm라 책상 전체를 밝혀주기 때문에 광량이 충분해서 책상에 음영이 안 생겨요. 당연히 공부하기에 더 좋습니다. 그리고 만듦새도 좋아요. 스탠드의 높낮이나 좌우 조절하기가 편합니다. 다만 크다는 장점이 바로 단점이 되기도 하겠죠. 크기 때문에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요. 또 이 큰 스탠드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 아래에 하얀색 사각형 모양 밑판이 꽤 커요. 우리 애 책상을 보면 그 위에 스피커를 놨는데도 이 하얀색 밑판이 이렇게 삐져나오죠. 그래서 책상이 작다면 스탠드 본체나 밑판이 너무 커서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제품을 코스트코에서 세일할 때 8만 원 정도에 샀는데 코스트코 말고 제조사 공식몰에 가보니까 똑같은 모델은 없고 비슷해 보이는데 제품 모델명이 좀 다르고 가격도 조금 더 비싸더라고요. 또 막 25만 원짜리 그런 것도 있던데 그렇게 비싼 거 안 사도 저는 이 제품 정도로도 우리 집에서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스피커를 볼게요. 이게 TV 사운드바인데 TV나 컴퓨터용으로 많이 쓰시더라고요. 제가 산 건 캔스톤 제품인데 이 브랜드를 미리 알아보고 산 건 아니고 그냥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되는 TV 사운드바 중에서 무난하게 많이 팔리는 걸로 골랐어요. 아이들이 하루에 1시간씩 영어 집중 듣기를 하는데 노트북으로 듣게 하면 괜히 공부에 방해되는 컨텐츠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들으니까 스피커가 별로 안 좋아요. 그렇다고 좋은 스피커를 사자니 부피가 커서 책상에 놓기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가로로 길고 납작한 모양의 사운드바를 골랐어요. 그랬더니 답답한 느낌이 없고 깔끔해서 좋습니다. 여기 오디오 케이블에 핸드폰을 연결해서 영어 집중 듣기도 하고요. 음악도 듣고 그래요. 수십만 원씩 하는 고가의 스피커와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영어 집중 듣기를 하거나 가볍게 음악 듣기에는 충분한 성능이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처음에 샀을 때 기대보다 음질이 많이 안 좋아서 실망했었는데 그 AUX라고 부르는 이 오디오 케이블을 좋은 걸로 따로 구매해서 바꿔주니까 음질이 확 좋아지더라고요. 아마도 기본 구성으로 들어있는 오디오 케이블 성능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혹시 구입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독서대는 니스툴그로우 제품입니다. 가격이 너무 비싼 게 흠이긴 한데 써보니까 튼튼하고 안정감 있어서 좋아요. 디자인도 이쁘고요. 다만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아이 혼자서 이거를 책상 밖으로 들고 옮기지 않도록 지도하셔야 돼요. 떨어뜨리면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책상 세팅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건 책상 위의 물건들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책도 매일 푸는 문제집들만 놔두고 다른 책들은 책상 말고 별도의 책장에 따로 꽂아 놓고요. 연필꽂이도 가장 기본형으로 간결하게,
그리고 잡다한 문구용품은 이렇게 뚜껑 있는 정리박스에 넣어서 공부할 때는 눈에 안 띄게 덮어 놓습니다. 그러면 책이나 문구용품들은 다 왼쪽 끝에 배치했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는 내 시야에 책상과 스피커, 벽만 보여요. 시야가 깔끔해지면서 공부에도 더 집중이 잘 되죠. 오늘 이렇게 우리 집 아이들 책상 세팅을 소개해 봤습니다. 아이 공부방 꾸미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연말연시 보내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